안녕하십니까, 한상배입니다. 9월 19일 금요경만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부산의 기수들 김혜성 기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전을 하고 있고, 일요일 서울의 대상 경주 때문에 일요일은 이제 주전 기수들이 대거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은 이제 기수 공백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편성이 혼전도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 흥미로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1경주는 1000m인데 안말들끼리 붙여놨죠. 신마들이 여러 두가 있기 때문에 신마들의 잠재력은 일단 차치할 수밖에 없고,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는 안쪽에 있는 3번 월드 이글캣이라고 하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2번 게이트 다실바가 탔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던 마필이 내쪽으로 사행을 하는 바람에 진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초반에 밀어붙이질 못하죠. 중위권에서 다실바가 선입도전에 나서봤습니다마는 이미 거리차가 있던 상황에서 더 이상 걸음을 내지를 못했던 오착이었습니다. 자, 그때 얘를 이겼던 마필이 9번 I'm the one인데, I'm the one은 뒤에 있다가 취입으로 올라왔죠. 이 마필은 이제 취입 각지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도 역시 거리가 1000m.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3번은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 이점을 받았고, 지난번에는 선두권 마필들에게 진로 방해를 받았던 상황이지만은 이번에는 특별히 안쪽에 1번이나 2번 때문에 진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좀 더 수월하게 자기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전개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번마 이글캣의 가능성 쪽에다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고, 의외로 지금 신마들의 잠재력이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6번 같은 마필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 마필은 주행검사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진입불량 악벽 때문에 계속 제외가 되다가 지난번에 정상적으로 발주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뛰어봤는데 순발력도 괜찮았고 뒷심도 좋고 전체적인 기록도 괜찮았습니다. 기수부주에 반응하는 반응감도 좋았기 때문에 실전에서만 확인하면 되겠죠. 잠재력 있는 마필이 6번, 또 다른 신마 중에서는 1번 유림창과는 게이트 2점을 갖고 있는데 발주가 좋지를 못했던 주행검사이긴 했습니다만 실전에서 발주만 정상화되면 1000m 단거리의 게이트 2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매력적입니다. 자, 반면에 외곽에 있는 두 마리의 신마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7번 보령의 쾌속은 다리를 벌리고 있다가 출발이 조금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속력이 상당히 뛰어난 모습이에요. 자, 게이트 조건은 외곽이지만 잠재력 있을 마필입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좀 불량했던 마필인데 신마들은 뭐 항상 경험 부족으로 출발이 좋지 못하다가도 바로 적응을 하면서 출발이 좋아지게 되면은 걸음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얘는 주행검사 때 모습만 봐서는 수입형으로 보여지는데, 신마들의 잠재력, 뛰었던 마필들의 전개 조건 여러 가지 감안하고 복병의 가능성을 본다면은 7번 보령의 쾌속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일단 집중적으로 인기를 몰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고 신마 한 마리가 아마도 관심권에 들어올 겁니다. 우선 신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주행검사 때 1착으로 통과를 한 것이 선두권 접전 속에서 코스 이점을 살리면서 그대로 지구력을 발휘를 한 겁니다. 기록도 괜찮았고 선행마로서의 잠재력, 실전에서는 뭐 선입이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까지는 좋은데 실전은 뛰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10번의 가능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된다 안 된다. 7번 희망담비는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줬고 지난번에 보여줬던 모습으로 보면 이제는 선임마로서의 골격이 완전히 갖춰졌죠. 김혜선 기수가 개인 사정으로 출전을 하지 못해서 정도현 기수가 하긴 했습니다마는 데뷔전에서 정도현이가 탔던 마필이니까 인마 후배는 뭐 크게 문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비교적 안정적인 능력 발휘를 기대를 해도 되겠다. 웬만하면 올 것 같습니다. 상대마가 3번인데 데뷔전에서는 취입인데 지난번에는 외곽으로 자리를 못 잡는 바람에 취입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1000m에서 취입했던 마필이 정작 1200에서는 실패를 해서 좀 고민이 좀 됩니다. 사실은 고민이 되는데
순발력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직전의 모습으로 보면은 아직 사인기도 좀 있고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은 고민을 좀 해보자. 선두권에 나서 볼 수 있는 마필 중에 이번 경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을 겁니다. 1번이 그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얘는 8개월간의 지금 휴양 공백이 있어요. 과거에 얘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순발력도 괜찮았고 뒷심도 붙으면서 입상권 진입을 하려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질병 때문에 휴양을 거쳤는데 주행검사 때 모습 봐서는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AT점도 있고 3세 후반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의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죠. 각질상으로도 봐도 조건이 좋다는 점에서 1번은 강력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추위권에는 6번 정도 직전에 주행악벽으로 재검을 여러 차례 받았던 마필인데 끝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마필들도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요 5마리 싸움 한 마리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마필이 있는데 9번입니다. 얘는 왜 고민을 해보려고 하냐면은 지난번에 출발이 좋지를 못했고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외측으로 사행 악벽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등 굉장히 좀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이번 조교를 통해서 새벽 조교 시에는 병합훈련에다가 집중적으로 패턴을 맞추면서 재정비를 했는데 의외로 많이 좀 주행 안정성도 보이고 자 그래서 9번은 현장에서 상태도 한번 보시고 활용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경전을 첫 번째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일단 인기 순위가 4번, 2번 뭐 이런 마필들로 들리고 있고 나머지 마필도 도전 세력처럼 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숨은 그림을 할 때는 항상 인기마의 위험 요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죠. 인기마필은 4번 끝판여걸의 위험 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300에서 연거푸 2착에 성공을 했던 것이 사실상 모두 선행입니다. 선행마필이에요. 지난번에 보여줬던 순발력, 가속력은 데뷔 이래 가장 빠른 초반 타임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끝걸음도 나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때는 김혜선이가 탔고 오늘은 이효식 기수, 김혜선 기수 계속 출전하지 않아서 이효식 기수인데 선행 여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얘가 냈던 선행 타임을 보니까 얘들의 선행력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앞서지 않아요. 이반마 짝사랑은 직전에 늦발을 하고도 안쪽으로 선행을 탈취했던 선행력, 그 전에 1200 2차 갈 때도 11번 달고 외곽으로 선행을 탈취했던 선행력, 3번도 있죠. 직전에 선행을 못하고 4번에게 졌습니다. 그때 늦발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정상적으로 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결코 4번보다 선행력이 늦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결국 이제 4번의 선행을 견제할 수 있는 마필이 안쪽에 2번, 3번이 있고 외곽에도 있습니다. 서순기수의 6번도 있고 11번 판타스틱도 선행템 그 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선두권 접전 4번 끝판여걸의 선행은 불확실하다.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를 꽂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앞선에서 끝내기에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력들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관경주는 선임 및 취권 마필들에게까지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전형적인 취입은 없어요. 대신 선입형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고 선두권 공방 속에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부산 3경주 선두권 서바이벌 속에 인기마의 부진을 염두에 두고 배당 공략 들어갑니다. 부산 4경주 1400m는 저결정으로 들어가죠. 3번 대표는 최후가 조망만 한데도 최근에 뭐 연속으로 2차에 성공을 하는 등 절정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아실바 기수까지 기승을 했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제가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승은 못하고 있죠. 회우가 좀 작다 보니까 한 개는 일단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5번 나이스 버디는 승문전입니다. 1400m 첫 도전. 선행 마필입니다. 선행 가야 되는 마필이고 6번 원조 챌린지. 최근에 이제 회복세 마방을 이동을 한 이후에 연속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는 등 상당히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좀 애매한 부분이 선행 타임은 어느 정도 있는 건 맞는데 칩 결정력은 싫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이나 6번은 전개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마리 안에서 승패가 나기에는 뭔가가 좀 부족하죠. 선두권 변수가 될 만한 마필도 또 하나 한쪽에 있고 앞선에서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취권 도전 세력에게 1400이라는 거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전개에 따른 변동성 그리고 조교로 준비된 재정비된 선입과 취권의 마필을 공략하는 것으로 조교장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오경주 2차 시험 그림 찾기 이번에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죠. 누가 봐도 혼전이죠. 이렇게마들 대거 몰려있는 상태고 누가 센지 전개는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경주가 이번 경주입니다. 자, 두 마리를 가지고 제가 항상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가는데 1차 숨은 그림 노림수가 있고 2차 숨은 그림 노림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공개하죠. 1번마 플루투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자, 플루투는 최근에 두 차례 1400, 1300에서는 입상을 하지 못했는데 입상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외곽 분리로 취입이 늦었고 2차 한 마필의 목차, 코차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출발하면서 내쪽으로 사행을 하는 바람에 자리를 못 잡고 최외곽으로 뺑뺑 돌다가 최악의 경주 전개. 최근에 두 번의 실패가 모두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코스 2점도 갖고 있고 지금 상대적 전개 기회도 유리해서 이번에는 만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1차 노림수 1번 플루토 이 한 마리 먼저 공개하고 인기권 마필 중에 옥석을 가리고 뺄 놈들은 확실하게 빼고 또 하나의 고배당 변수를 가지고 승부수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거리가 1400m 1번하고 9번하고의 2강 구도가 기본입니다. 1번은 누가 봐도 선행이죠.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갈 수 있는 찬스. 1400m는 이미 우승을 했던 거리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9번은 1400은 안 뛰어봤습니다만 최근에 세 차례 경주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7개월간의 휴양을 거치고 돌아와서 빠르게 회복세를 넘어서 성장세까지 보여준 마필이에요. 최근에 전개를 보면 전부 선입이죠. 자, 그러면 1번 선행 가고 9번 선입하고 별 문제 없으면 그대로 두 마필의 동반 입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일단 높은 경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변수가 있을까 없을까? 2번 서브 캡틴은 승부전인데 취입 결정타가 조금 애매해요. 전개가 따라주고 앞선에서 혹시 죽으면은 반사익을 볼 가능성은 있죠. 3번도 마필 능력만 놓고 보면은 여지는 남아있는데 손경민이가 탔습니다. 손경민이는 오늘 데뷔를 한 부산 기수입니다. 그럼 이 경주에 뛰고 두 번째 출전이기 때문에 기수 봐가지고는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죠. 자, 외곽에 7번 모준호. 1400은 역시 처음인데 지난번에 7개월간의 휴양을 거치고 나왔습니다. 선두권 최외곽 전개하다가 제어를 하기 바빴던 상황, 전개를 못 풀었어요. 한마디로. 자, 이번에는 요 인기마 두 마리 외에는 나머지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죠. 타기 나름이 아닐까. 막판 추입은 멀로가 타고 있는 11번 동남 강차자가 폐출혈이 두 번이나 있었던 마필이긴 한데
지금 폐출혈 때문에 또 4개월을 쉬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행검사 때 조교 때 모습으로는 문제가 없다. 자, 그야말로 11번은 막판 취입 도전해 볼 수 있는 복병은 될 것 같습니다. 인기마 2마리의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기 때문에 이 2마리의 복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여러분들이 이제 2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6번이죠. 최근에 계속 선행으로 선전, 지난번에 3선 가서 우승을 했지만 선임마로 볼 수는 없고 이 마필은 선행을 갔을 때 최선의 능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기마 11번도 역시 선행이에요. 전형적인 선행입니다. 선행 갔을 때 냈던 최고 기록은 11번이 6번보다는 우세합니다만은 문제는 선행 여부죠. 부산의 1800은 안쪽 코스가 일단 유리하다는 점에서 능력은 11번, 조건은 6번. 선행 대결 두마필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1번 벌마의 에이스가 10만대 얘는 코스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선입형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안정적인 마필은 1번이 될 거고 11번이 무너지냐 마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 승부 경주로 선정을 한 것은 2마리의 변수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안쪽에는 2번이 있죠. 얘는 점핑 출전을 했는데 최근에 초반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원래 취입했는데 확실 자체가 좀 바뀌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고 5번 트로피웨이는 승군전에 1800을 안 뛰어봤습니다만 최근에 보여준 2번의 1600에서의 우승이 눈에 띄죠. 자, 최근의 모습은 결정기 능력입니다. 얘도 선입권에 서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5번과 2번 5마리는 이번 경주 선입권 변수, 추위권의 대표 주자는 4번 정도. 여기서 이제 승부를 낼 거고 어느 마필에다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느냐가 여러분들의 배팅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역시 8경주가 마지막 경주로 준비가 됐네요. 4번만 스마트 보스 3개월간의 시간 공백은 문제가 없죠. 조교 때도 뭐 충분히 1군만 하늘전사하고 병합하면서 보여준 끝걸음 주포 상당히 좋습니다. 상태 이상 무. 지난번에 얘가 머리차 4분의 3마신차 3착인데 그때 얘를 이겼던 마필이 라스트 드래곤이라고 하는 마필이에요. 바로 5번입니다. 자, 그런데 라스트 드래곤이 딱 6승을 기록한 이 착은 없습니다. 그때 다실바가 선입장기를 워낙 잘 풀었고 얘는 선두 외곽에 걸리면서 선행 경합을 하다가 잡혔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4번이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4번이 선두권에서 경기를 순조롭게 풀어낸다면은 유리한 조건이긴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얘보다 빠른 선행력을 보여줄 가능성 있는 마필이 2마필이 있습니다. 8번이 있죠. 고마 디스팅션 그리고 가속력이 뛰어난 10번 퍼펙트 액션 이 2마리가 또 외곽에서 선행에 성공한다면은 4번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4번이 선입으로 가야 된다면은 선입에 대한 견제 세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쪽에 있죠. 1번 점핑 출전이긴 합니다만은 얘도 코스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각질과 능력을 갖고 있어서 1번도 4번에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선행 대결, 선입 대결. 그러고 나서 이제 취권까지도 열어놓으면은 3번이 대표성을 가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외곽에 있는 7번이나 6번도 언제든 한 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선행을 결정하셔야 돼요. 저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 있지만 이건 뭐 현장상을 좀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4번을 충마로 가기보다는 전개 변수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은 추위권에서 배당에 나올 가능성까지를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경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